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443페이지 예제 25번 보겠습니다. 제가 갑작스런 일이 있어서 그동안 좀 올리지 못했는데 몇 분 안 보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미개유 기해 정명 곤명이죠. 항상 통상적인 우리 어떤 사주팔자를 판독하는 그런 순서는 일단 뭐 주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일주부터 논하는 것이 그 정석이죠. 일주의 상황을 먼저 보는 거죠. 6월에 생해서 8월이죠. 6월 지지에 해묘미가 모두 있고 모두 일주를 극설하는 것이죠. 이 신강약을 먼저 이런 통상은 신강약을 따지는데 호일명 선생은 단순히 신강약만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글자가 호유가 있는지 필요한 글자에 보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삼합 같은 경우가 단순히 삼합으로 무슨 뭐 국이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보다는 연결이 되는 그런 과정이죠. 삼합이. 그래서 주호법에서도 삼합으로 연결된 글자는 항상 급수 계산을 같이 해주는 거고요. 천간 지지가 삼합으로 연결되면 천간도 연결이 되고 작용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동주라는 개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된다. 같은 주에서 작용이 먼저 일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인접주와 삼합을 하든 간합을 하든 육합을 하든 그렇게 작용을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동주를 먼저 유념해 두어야 된다. 뭐 6월이나 뭐 유년이나 대운이나 똑같이 다 동주가 한 세트로 일단 오는 거기 때문에 동주작용을 항상 먼저 고려해야 된다. 일주는 평소에는 정화가 보호하고 또한 기토가 방부하여 정화가 손상되지 않게 하는 것이죠. 기토는 개수로부터 정화를 구하는 거죠. 대운이 을해일 때 을목이 후시탐탐 기토를 공격하려고 노리지만 정화가 있어서 인환이 기토를 손상하려고 해도 성공하지 못하는데 다만 을목대운에서 다시 정화를 손상할 때는 을목대운에 뭐 개수가 온다 할지 하면 정화가 손상되죠. 을목이 기토를 방어해주고 있으니까 일주는 비로소 극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개수를 사용하여 정화를 손상하려면 개수는 을목을 생하여 정화를 전생하게 되니 사용하지 못하고 언제나 을목대운에 임수가 정을 합해야 정화가 기토를 생하는 작용을 이렇게 한다. 개수로 쓸 수 있었는데 개수는 기토가 앞에서 막 가로막고 있죠. 그래서 동성으로 가로막히기 때문에 정화를 손상하지 못한다. 그래서 정화를 손상하는 방법은 임수가 와서 합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물론 주호법은 좀 다릅니다. 주호법은 임수가 오면 정화를 합하죠. 정화를 합류해서 제거하지 못하는 걸로 봅니다. 어쨌든 이런 지금 접근 방법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참고를 항상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로지 주호법만이 뭐 정답은 아니니까요.
어떤 간법이 이 사주팔자에 뭐 다양한 간법이 존재하죠. 크게는 격국법도 있고 억구법도 있고 조우법도 있고 여러 가지 간법이 있습니다. 의명법 무슨 주보법도 있고요. 그런데 어느 한 가지 간법이 오로지 그것으로만 사주팔자를 읽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없습니다. 다만 그래서 간법에 따라서는 사주팔자가 기뻐하는 글자나 싫어하는 글자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있죠. 그 부분을 어떻게 조화롭게 그 명리학 체계에서 설명이 가능한 그런 논리 체계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게 사실은 우리 학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격국이 있다. 그러면 여기도 격국상 희용신, 그 다음에 기신이 있겠죠. 그 다음에 억부가 있다. 그러면 일간 위주로 억부를 보내, 이걸 체라고도 보통 체희가 있고 체기가 있죠. 조우도 마찬가지로 각자 어떤 이걸 우리는 태극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격국의 관점, 일주 체의 관점, 그 다음에 조후의 관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음양의 관점. 거기에서 기뻐하는 것이 있고 꺼려하는 것이 있는데 그 기뻐하는 것들이 전부 사주팔자를 보는 관점, 격국, 체, 조 이런 것과 전부 똑같이 기뻐하는 글자가 하나로 된다면 굉장히 사주팔자 읽어내기는 편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데 있는 거죠. 그래서 격국에서 기뻐하는 글자와 체에서 기뻐하는 글자가 다를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런 때 어떻게 그러한 달라지는 글자의 쓰임을 어떻게 일관된 이론 체계로 수용할 수 있느냐, 포섭할 수 있느냐, 설명할 수 있느냐, 그런 게 명리학의 과제입니다. 자, 그 이야기는 여기서 지금 정화를 제거하는 방법이 개수로는 안 되고 임수로서 합거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설명인데 통상적인 어떤 방법에서 합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묶인다 아니면 제거된다. 반이라고 했죠. 반. 이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지만 주보법은 합이 있으면 합류이거나 합거이거나 합주 일종의 합반 상태인데 약간의 그 활동력이 있는 거 이렇게 보통 세 가지로 저는 나눴습니다. 그렇게 구분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견해가 사실은 좀 수용하기 어렵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 기본 텍스트를 가지고 일단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주어법을 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설명하는 것들은 한번 그대로 읽고 임시로 받아들이는 상태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임신년 소환 후 21일 대운이 을해로 교탈하니 이미 이기고 와 있다. 을목대운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개유년 2월 을묘월 이때 임신년에 이미 아직 종결된 것이 아니므로 임수가 정화를 합주하고 개수는 을목을 생하고 6월 을묘의 을목은 대운 을의 을목과 같으니 같이 연간 기토 및 일주 기토를 극한다. 이때 이상한 아저씨에게 성폭행을 당한다. 7살이죠, 을목이.
이렇게 설명을, 이런 지금 사실관계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주보법으로 한번 볼까요? 사실관계는 이렇게 요약을 제가 다시 해놨고요. 유월, 미토가 있습니다. 해묘이 목국이 있긴 하지만 미토가 있고 또 천간에 기토도 투간에 있죠. 그래서 유신금이 격신입니다. 그리고 용신은 기토 비견, 그 다음에 가신이 경금이죠. 경금. 근데 원구 일단 없는데 가신을 돕는 무토가 없지만 무토도 기신입니다. 그래서 청신은 일단 있는 걸 쓰기 때문에 간목. 해 중에도 있고 해묘미 목국으로 회출되는 간목이 무토를 제거해서 경금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하는 청용신이죠. 그리고 간목을 돕는 글자 해임수가 있네요. 임수. 그래서 신금과 기토와 간목, 임수가 주보로서 취할 수 있습니다. 정화는 신이 오지만 않으면 기토를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희신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금과 정화가 동시에 오면 정화는 기신이지만 신금이 오지 않을 경우에 정화는 희신 역할을 하는 거죠. 을목칠살은 희용신 기토가 개수를 극하면 정화 기신에게 설화가 되는데, 그러니까 설의를 당하는 거죠. 다만 정화가 무력해지면서 동시에 유금이 작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수의 설이 과다한 경우죠. 을목을 청하게 하기 어려울 수 있다. 관살이 혼잡한 상황이 거류가 어려운 상이죠. 간목은 임수의 보, 여기 점을 찍는 것이죠. 을목은 정화 개수가 상황에 따라 도리어 보호 가능한 모습이다. 그러니까 혼잡이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는 사주 구조죠. 다만 천간에 정화가 있고 지지에 유금이 있어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서로 장애가 되지 않는다. 격국에서 불상해. 이런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는데 약간 정확한 의미는 이것과 다르지만 어쨌든 천간과 지지로 서로 희용이 나눠져 있으면서 서로 간섭하지 않으면 구조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성인연을 보려면 먼저 주어법에서는 태극점을 정합니다. 태극점이 이제 간목 정관이 있겠죠. 그리고 을목이 혼잡하니까 유신금을 같이 봅니다. 개수 정화를 막는 기토도 따라서 같이 보는 거죠. 간목, 유신금, 기토. 그러면 이성인연에 기신작용을 하는 글자들은 을목이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고 병화 등이죠. 정화는 때로는 을목을 설하여 이성인연의 희신 역할을 하기도 한다. 배우궁 해수는 희신이나 삼합 목국을 이루어서 관살이 왕하니 거류가 미진하면 이성관계가 복잡 다난하다. 이게 이성인연을 개괄적으로 보는 방법이죠. 그래서 주보로는 어떤 특정 태극점을 보려고 할 때는 이미 사전적으로 희기가 다 결정이 돼버립니다.
경우에 따라서 희신이 귀신 역할로, 귀신이 희신 역할로 바뀌는 경우만 신경을 쓰면 되는 것이고, 대부분은 사전적으로 이미 결정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대운이나 유년이나 6월에서 어떤 특정 그 태극점의 희기를 살피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성인연과 관련해서는 이미 간목, 신금, 기토가 좋은 역할을 하고, 을목, 경금, 병화가 귀신 역할을 하고, 정화는 뭐 때때로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러면 을해운이 왔습니다. 을목, 당연히 위에서 이미 우리가 분류를 해놓기를, 을목은 이성인연에는 귀신 작용을 한다고 했죠. 그런데 혹시 유년에서 을목의 작용을 막는 뭐 경금이나 이런 것들이 온다면 일시적으로 중단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을목 대운에는 이성인연과 관련해서는 좋지 않다. 그렇게 우리가 뭐 얼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보면, 을의 을은, 을목은 칠살이고 귀신이죠. 기토를 극하여 개수의 도움을 받으니 도리어 배우자 가신로 왕하다. 개유년 을묘월, 개수는 전년도 개해월로 시작되어서 아직 유행 중이다. 을목과 개수가 합세하여 유행하니까, 물론 그때 임수도 같이 하고 있죠. 관살 혼잡의 거류가 불가능하다. 묘목은 유금의 발동 구간이 아니므로 직접 대운과 원국에 작용하는데, 해묘이 목궁을 이루고 유금을 충, 유일하게 을목을 제거하는 유금을 충하려 들고 일제 합국하니 이성 문제가 발생하고, 유금이 묘을목 가신을 제거하려 들지만 전년도 6월에 발생한 유금의 기운은 당년 묘월에 종료되고 힘을 발휘함이 불가하다. 7살의 흉성, 을목 7살의 흉성이죠. 뭐 통상 우리가 겁탈, 뺏기고, 여기서 배우자 이성인연의 흉성이라면 이런 좋지 않은 사건이 일어난다. 을해운, 해운, 해수는 희신이죠. 다만 해묘이 목국이고 해해 자영, 임갑이 동탕한다. 배우자 궁의 도유이니까 반드시 이성인연이 문제가 된다. 김효년, 기토는 을목을 제거하는 신금을 돕지만 천간에 정화만 있으므로 개수를 제거하여 정화를 돕긴 하는데, 정화를 설하고 좌화 동주 묘목에 극을 입는다. 즉 묘목이 활동하면 기토는 희신 역할이 불가하다. 다만 기토가 천간에 투관하니 완전히 깨지진 않고 불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친과 불화한다. 해운, 해수는 간목의 생지, 일지 배우궁 희신이니까 이성인연이 일단 좋다. 다만 해해 자영이고 목국을 이루니 갑을목을 거류하지 못하면 갈등을 겪는다. 임오년. 임수는 배우자궁 간목을 돕는 희용신이다. 임수가 정화를 합류하여 정화도 희신 역할이 가능한데, 을사월인데 을사월은 을목이 임수의 관장 구간, 임수와 함께 원국에 작용 가능하다. 을목은 가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대운을의 을목이 도유하는 것 같으니 을이 기토를 극하고 기토와 개수를 극하지 못하여 개수는 약한 정화를 극하고, 임수가 정화를 합하는 것은 합거, 임오년의 임수. 을목을 제화하지 못한다. 지지 4월은 기신이고 5월에 관할 구간, 즉 4호가 원국의 작용, 사해충, 희신 간목의 생지, 배우궁을 충하니 갑을목이 모두 사라진다. 남친과 이별이 응한다. 이런 식으로 더 깔끔하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떤 사실관계가 사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더 주보로
분명하고 깔끔하게 해석할 수 있다. 문제는 항상 공부할 때 사후적으로는 해석이 가능한데 사전적으로 해석이 가능할까라는 항상 그 뭐랄까요, 좀 불안함 이런 것을 갖고 있기 쉽죠. 그렇지만 공부를 우리가 계속 하는 이유는 그런 불안한 부분을 최소화하고 우리가 세운 논리 체계, 이론 체계의 어떤 그 정확성을 더 그 정확도를 높여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슨 뭐 철구직단 사주 그 용어 한 방에 한마디로 뭐 정확하게 찍어내는 그런 어떤 유형, 그걸 철구직단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것보다는 지금 시대에서 받는 어떤 상담형, 상담형 그 사주 판독, 이게 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위해서는 이런 논리 체계를 반드시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고 습득하고 거기에 기반한 이런 그 설명이 상대방과 교감하기도 쉽고 호응도를 이끌어내기 쉽죠. 그래서 뭐 과거에 몇 가지 일이 있었다고 한 것을 이렇게 철구직단으로 설사 맞췄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현재나 미래의 일을 설명할 때는 이런 이론 체계에 기반해서 하는 것이 명리학 전체적인 어떤 신뢰 상승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개해, 기유, 병자. 갑자운, 김효년, 을해월의 상황이죠. 갑자운, 을해월. 또 을축은, 신사년, 임진월, 뭐 이런 상황을 이렇게 보자고 하는 건데요. 일주 기토가 해월생이고 지지는 일편수이며 유금이 와서 생하고 천간의 개수가 2개나 투출하니 수가 태왕하며 기토는 무근하다. 무근하다죠. 본래 종제가 가능한 것인데 뜬금없이 시간의 병화가 투간, 종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정격으로 변한다. 뭐 병화가 뜬금없이 투간했다는 건 뭐 가종이다. 흔히 이런 가종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겠죠. 근데 주법을 좀 다르게 봅니다. 어쨌든 지금 이 팔자에서는 이것을 이 텍스트에서는 일단은 정격으로 보아서 설명하고 있죠. 일주 그다음에 정인 병화는 모두 무근이니까 제왕 인약의 명이며 탐제 파인하는 것이니 체면보다는 돈이 우선 특수업종에 종사할 징조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일단 받아들여 보고요. 병화는 천관에 있고 지지에는 일점의 화도 없으니 위는 무성하지만 아래는 허한 것.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그녀는 항상 머리가 덥고 발이 차갑다고 느낀다. 건강 문제. 판단하기를 한 가지는 갑자, 자운, 김효년, 을해월의 성폭행을 당하고 하나는 을축, 을운에 신사년, 임진월에 장사로 나가고 계사월에 남친의 짐을 떠안아 관부를 범하고 을미월에 증언을 하고 자신과 관계없음을 증명한다.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보자는 거잖아요.
99년 김효녀는 시의 병화가 제거되지 않는데 어떻게 을목이 일주를 공격하여 성폭행을 만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원인은 네 가지가 있다. 기토일주는 좌우, 우변이죠. 우변, 시를 우변으로. 비록 병화에 보호가 있지만 연월, 좌변 연월이죠. 좌변의 문호는 크게 열려 있어서 좌변 개수가 (6월에서) 회출하는 을해월에서 년과 해묘 지지 반합국하고 천간의 을이니까 회출하는 을목을 생해서 일주를 극한다. 왕왕 병화가 와서 화하는 것은 모두 사후의 일이다. 시에 있으니까 그렇죠. 병화가 무근하고 더구나 자수에 스스로 앉아서 시주죠. 대운 또한 마침 자운으로 가니 소위 병화의 위력이 부족하다. 대운이 자운이면 원국에 자의 글자가 있으면 천간에 있는 글자가 똑같이 대운에 앉아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김효년 신미월 임신월에 병화가 상해를 입는다. 10월 을해월에 병화는 여전히 복원되지 않는다. 병월에 도달해야만이 비로소 다시 복원된다. 원국의 글자는 유년에 상관없이 해당 천간 6월이 오면 영락을 일시적으로 가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6월에 어떤 유년에 어떤 글자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려면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김효년의 기토는 을해에 이르면 멈추고 을해월에 그을 받는다. 유년과 6월의 관계는 비교적 친근하다. 부부간의 다툼에 비할 수 있다. 김효년의 을해월은 을목이 힘을 얻어서 대표하려는 것이다. 실살 원국과 합세해서 회출하는 거죠. 동주에 묘가 있고요. 동주에 묘목이 있죠. 그리고 월에서 을해월을 만나면 그 묘목이 드디어 월에 출간하게 되고 기토를 극하게 되는 거죠. 운에서 기토를 일주를 돕는 글자가 왔는데 그것도 일간이죠. 그걸 마침 극을 당하는 그런 월이 오면 일간이 손상받는 것과 똑같다. 김효년의 기토가 어떻게 언제 작용을 멈추는가 이런 걸 6월법에서 우리가 공부하면 됩니다. 토년은 목월이 오면 멈추겠죠. 주어법을 다시 한번 보면 격신은 해해 자영이기 때문에 격신은 개수, 유금도 있죠. 용신은 신금, 그 다음에 임수를 제거하는 간목을 돕는 병화가 주보로 취해집니다. 간목과 병화는 무력하죠. 그래서 해 중에 간목은 더더군다나 쓰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정관이죠. 정관이 스스로 사라지는 거죠.
년월에서 정관이 지장간으로 있으면서 자형을 만나 사라진다. 스스로 관을 사라지게 만드는, 관이 스스로 사라지는, 우리 이미 그 직업, 어떤 그런 쪽의 직업을 갖고 있는 여성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그 이성 인연과 관련해서는 인연이 좋지 않은 그런 정도로 보시죠. 형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 사라지는, 내가 주동이 돼서 사라지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이성들이 스스로 사라지는, 년월이면 밖에잖아요. 또 나의 그 관할권 바뀌기 쉬운데 그런 쪽의 인연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식상이 배우자궁에, 여명에 식상이 배우자궁에 있으면 더더군다나 들어오기 힘들겠죠. 스스로 절제를 어기는 결과, 간목 청신, 이렇게 설명하면 되고요. 똑같이 이성인연을 보려면 다 태극점을 먼저 정합니다. 간목이, 희용신 중에서 간목이죠. 그리고 병화를 같이 본다. 경금이 오면. 갑자운, 간목은 희신입니다. 그리고 자수도 희신이죠. 그러면 이때 이성인연은 좋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죠. 그런데 항상 혼잡을 제거하지, 주어법으로 볼 때는 항상 혼잡이 제일 우선적인 어떤 그 처리 분야입니다. 그래서 혼잡을 제거하지 못하면 희신의 우성인자가 발휘되지 못한다. 또한 자수는 유금을 상파하니 격용관에 불허하여 정상적인 식신생리 흐름이 이어가지 못한다. 더더군다나 지금 김연년이 되면 기신이죠. 기토는 기토가 와서 희신 간목을 합하죠. 원구에서 사라지는 간목이 운에서 한 번 일단 왔는데 그것도 희신입니다. 이성인연이고. 그런데 윤연에서 그 기신이 와서 희신 간목을 합해서 꼼짝 못하게 묶어버리고, 지지로는 지금 이성인연의 가신, 묘을목이 와서 원국과 합을 하려고 하죠. 그리고 해월이 되면 당연히 그것들이 위로 튀어 올라와서 자기들이 기세를 부리려고 하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김연년, 기토는 기신이죠. 묘목도 기신입니다. 해묘, 목국, 갑을목을 혼잡하게 하지만 간목을 회출하기도 하죠. 다만 유금이 을목을 제거하면 이성인연이 좋은 모습을 오는 것이고, 유금이 청하게 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면 관살 혼자의 폐해가 드러날 것이다. 그런데 을해월, 유년간 기토는 을목의 작동을 멈추고 6월 을목이 직접 대운과 옹에 작용한다. 관성 간목을 혼잡하게 하는 기신이다. 김연년의 묘목은 이미 유금월에서 멈춘다. 해월의 해수는 직접 원국 대운에 작용한다. 해수가 세 개죠. 해에 연이어 있으니 유금이 묘울목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영으로 수격신이 혼탁해지고 수다 목부, 신금은 가라앉고 병화도 꺼진다.
을축은 을운, 을목은 기신이죠. 신사년, 신금은 모처럼 희신입니다. 격신을 호유하고 그렇죠. 따라서 사업을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이죠. 다만 신금은 병화를 합과는 좋지 않은 작용을 한다. 또 유년지 사화, 사화는 병화의 근이 되어 희신이다. 다만 동주간에 신금을 극하고 해수를 충하여 왕자 충발을 야기하는 사화는 좋은 작용을 발휘하지 못한다. 일단 좋은 글자들이 와서 좋은 그 성질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좋지 않은 성질을 발휘하게 만들거나 하면 그런 쪽으로 기대했던 것들이 발휘되지 못하는 거죠. 개사월은 유년간 신사년 개사월 유년간 신금이 작용하는 구간이죠. 6월 개수는 신금을 설하는 작용을 발생한다. 신금을 약화시킨다. 신금이 주동하여 개수를 생하고 보호하는 것과 개수가 동하여 신금을 이유 없이 설하여 감약하는 것은 기륭이 다르다. 그래서 이때는 지금 개수가 와서 괜히 신금을 설하게 되는 거죠. 원래 개수가 격신이라서 개사월이 되고 원국에 개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으나 이미 년에서 신사년이 왔고 원국의 개수가 충분해서 신사년이 개수의 보호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기만 하면 되는데 6월에서 뜬금없이 다시 개수가 와서 필요한 병화도 꺼버리고 또 간목을 충해버리고 또 금국을 또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도리어 좋지 않은 거죠. 여기서는 지금 개수가 뜬금없이 불필요하게 신금을 설하는 바람에 신금이 을목을 제거하는 역량이 감축되는 거죠. 6월지 사화는 유년지 사화가 응기하여 동하는 시기이다. 사화는 기신 역할을 하니 왜 사유금국 경신금 혼잡하고요. 병화의 근로 병화를 기대하지만 동주 신금을 극하고 왕한수를 충하여 법노하는 것. 잃는 것은 사병화, 해중 간목, 신금의 우성인자이고 얻는 것은 수의 열성인자다. 이 부분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죠. 자영으로 사그라지던 것을 충으로 완전히 충파. 간목은 관성이니 관성의 열성인자가 드러난다. 또 을목은 제거 곤란.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간목은 완전히 사그라져 버리고 간목에 반대되는 혼잡하는 가신 을목은 제거에 곤란하고 그러니까 어떤 살과 관련된 좋지 않은 부분은 관부 또는 남친 이런 거 관계가 되겠죠. 그 다음 팔자는 병호 기해 임진 병호. 또 뭐 일주가 임수이고 해월에 등령한다. 일주 천간이 모두 재관이고 인성이나 식상이 전혀 없어서 보호가 없고 지지 해수도 금성과 목성이 와서 보함이 없으니 비록 일주는 등령하여 재관이 필요하여 재관운에서는 재관과 관련된 좋은 일이 가능할 것이지만 이런 팔자는 문제가 생기기 가장 용이하다. 제로이라는 환난이 발생 용이하고 이 사람은 년시에 편재가 양투하니 재물이 쉽게 드러난다. 평소 굵은 목걸이 팔찌를 즐겨 착용하는데 강도를 당하는 주 원인이다.
희용신으로 판단하면 이런 것들을 읽지 못할 것이다. 일주가 왕하니 재관운이면 승과 발전하는 것이 당연한데 어떻게 도난을 당하겠는가. 그런데 만약 보신으로 분석한다면 이런 어떤 뭐 도난을 당한달지 뭐 이런 문제는 금방 읽어낸다 이런 말이죠. 이민이는 무인년 무토가 무월에 출간하니까 일주가 극을 입는다. 6월 기미월은 원래 미토가 해수를 극할 수 있지만 5월의 관장 구간이니까 미토도 같이 작용이 가능하다. 기미월은 유년지 인목이 여전히 관장하는 구간이죠. 미월은 아까 그 5가 아니고 인이 발동해 있는 구간이죠. 혹시 도난은 신월에 가서야 경신이죠. 신월에 가서야 신의 인신충에서 인목이 작용이 멈추죠. 그리고 그 후에 9월 신유술 임술월에 무토가 술무토죠. 술무토 해수를 극한에 비로소 발생한다. 감옥 가는 정도의 재난을 말하지 않은 이유는 관살이 나를 극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 경우에는 재를 극과해서 살과 재의 기신이죠. 살과 재의 동시 준동을 방지. 따라서 살성이 원두가 없어서 그냥 파지하는 것.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이고 돌발 사고 등 살성과 재성에 같이 동하는 그런 사고는 없다. 그러니까 살은 재물을 까먹는 관부, 재물을 까먹은 뭐 이런 것이고요. 재는 재물이고 좀 활동성이죠. 그래서 재살이 같이 동한다 그러면 여기저기 왕성하게 활동하다가 아니면 에너지가 충만해서 그것이 살과 같이 움직인다면 살은 돈을 까먹거나 관사구설이거나 사고이거나 그러니까 재성은 뭔가 왕성한 스태미너를 가지고 의욕적으로 뭔가를 움직이고 하는 거죠. 식상이 실제로는 식상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라고 하면 재성은 그것보다는 비슷하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목표의식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재살이 동시에 좋지 않게 작용한다면 그런 걸로 인해서 돈을 까먹거나 어떤 그 관무와 뭐 소송을 걸거나 이러한 문제 아니면 사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쉽죠. 주보법으로 풀어보면 더 간단합니다. 격신은 임수, 용신은 간목. 그 다음에 개수를 제거하는 기토와 정화 이렇게 취할 수 있죠. 기신은 개수, 무토, 을목, 병화, 신금. 신금은 합류나 합거를 주의해야 돼. 병화가 있으니까요. 경금은 간목이 투관하지 않으면 희신이죠.
유년, 유년을 볼 때, 자, 인운, 무인년, 무토는 기신 7살이다. 인목은 희신, 식신이다. 식신이 제설한다. 동주에서의 흉암은 해소가 가능하다. 무토는 7살인데 구체적으로 재성 병화를 보호하고 병화는 간목을 설하여 기신이다. 즉 7살이 편재를 호위하고 편재 관련 살성의 작용이니까 재물의 탈취당함이 응하는 것이다. 7살이 일주를 먼저 극하고 후에 편재를 호위한다면 관사구설로 재물이 나가는 것. 이것은 좀 우리가 주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7살이 편재를 먼저 호위한다. 7살이 일주를 극하는 게 아니고요. 먼저 일주를 극한다고 하고 편재를 호위한다면 관사구설이 먼저 오고 그걸로 인해서 재물이 나가는 것이고 7살이 편재를 호위해서 편재 서로 귀신작용이면 재물이 탈취당하는 거죠. 무인은 무인년, 무월, 임술월. 임술은 임은 무의 통제를 받죠. 무오년이 무인년이니까요. 다만 원국에 있으니까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는다. 무토는 도리어 여기서 술, 인오술, 대운, 유년, 원국, 그 다음에 6월, 인오술, 화국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무토는 화로 변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화는 무토가 온전히 임수에 작용을 하면 임수를 제거할 수 있는데 화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신강약으로 보지 않으니까 7살 일주를 극하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7살 기신이 와서 구체적으로 행하는 작용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죠. 제가 주창하는 것은 재물의 태극점은 병정화이고 병화는 기신이니까 임수가 재물의 태극점이다. 무토가 극하니 간목을 본다. 그러니까 임수와 간목을 보는 것이죠. 즉 무인년은 재물상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인목이 구응이 가능하여 큰 손실은 아니다. 갑인을묘 병지청설 쭉 무오는 무월에 발동한다. 을추월에 그치죠. 그 중에 기미월, 기토는 원국에 있는데 희신이 무탈한 것이다. 기미월, 기토. 임술월은 임수가 원국에 있고 무토의 구간이며 희신이니까 무토의 극을 입고 동지에서 극을 입으니 무토의 기신이 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임술월인데 이때는 무토 기신의 구간이죠. 인오술 화국에 병정화가 동하고 있어서 무토가 임술을 극하는 것은 병화를 보호하는 결과가 된다. 즉 7살이 재성의 작동, 강탈을 당한다. 만약 무토 구간에 임술월이 아니었다면 7살의 작용이 임하는 것과의 조합으로 사상을 읽어야 한다. 유년유월부 가장 먼저는 원국의 글자가 나타난 6월 천간을 살펴라. 그렇죠. 내 사주에 글자가 나타난 6월. 그 다음 팔자는 앞에 팔자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뭐 읽어보시면 어떤 관원이고요. 관원, 공무원이죠. 읽어보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 팔자는 이게 뭐 유일을 보는 유일. 그 다음에 뭐 유시. 위치는 뭐 6월과 같습니다. 유년 6월과. 뭐 흔히 뭐 시공계로서 뭐 실물을 논하거나 뭐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한번 보시고요. 지금 여기서는 경술을 설명하면서 경술월은 경금은 상반월, 술은 하반월을 보는 것처럼 하고서 설명을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죠. 우리가 어떤 경술 월, 경금은 천간 경에서 진월이겠죠. 경진월에 출발하고 화월에서 멈추고, 술은 술월에 출발하고 충하는 진월에서 멈추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왔는데 갑자기 경금은 상반, 술은 하반기, 출발하는 것과 멈추는 것. 천간은 대개 상반기에 출발이 되고요. 지지는 하반기에 출발이 되는 경우도 상당하죠. 그래서 뭐 이렇게 대략 천간은 상반기, 지지, 그러니까 6월 중에서요. 이렇게 보는 것도 뭐 전혀 이치가 없는 건 아닌데, 우리가 필진법을 공부한 이상 좀 더 정확하게 나눠서 보는 것을 해야죠. 주보치용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지금 여기 보면 제가 빨간 걸로 표시해 놓은 게 시주에서 주보를 반대하는 그런 주보는 취하지 않는 것이 뭐 부득이하게 취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게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취하는 방법을 시에서 주보를 거부하거나 대항하거나 훼손하는 그런 주보를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무병신계, 그 다음에 병갑기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주보를 취할 수 있어 보이지만, 격신은 병화, 정사, 이민, 경술, 정축. 그래서 사축의 금도 있고 인사형도 있고 인술 화국도 있고 축술형도 있습니다. 진짜 굉장히 복잡하죠, 지지가. 그래서 이 중에서 화가 손상을 입고 토가 출간하고 해서 격신을 토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격신을 병화로 하고 용신을 간목으로 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것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임오년 경술월 같은 경우 보면 임수는 기신이고 무신월에 작동이 중단되죠, 이미. 그래서 경술월이면 경금이 그냥 직접 작용하는 거죠. 경금은 기신입니다. 비견이 재성의 흉성을 띠고 있는 거죠. 경금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성과 불화한다거나 고집 뭐 이런 거잖아요, 고집. 그래서 파지한다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갑인일, 을묘일 보면 갑인일은 여기서 보면 갑목은 경술월 갑목은 희신인데 경한테 가로막히죠. 그래서 도리어 희신 관련된 부분이 드러나지 못하는 겁니다. 인목도 갑목을 뒀고 병화를 뒀기 때문에 희신인데 도리어 희신 작용을 하지 못하는 거죠. 인호술 혼잡. 을묘일은 을목과 묘목은 다 기신인데 오히려 경금 기신을 합해서 희신 작용을 해버리죠. 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을묘일이 도리어 좋은 작용을 한다. 그래서 갑인일에는 싸우고 헤어졌지만 을묘일에는 서로 다시 화해하고 다시 데이트를 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6월을 보는 방법이나 유일을 보는 방법 뭐 이치는 똑같습니다. 좀 최대한 빨리 해서 명리학대계 7권까지 명리학 이론 기초정리까지 일단 빨리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원래 목표는 잘 안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